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탑상편, 철령사 관련해서 고허산성과 철령사의 사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남인수 선생이 부르는 황성예태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탄압아래서 우리 민족의 시름을 실어 즐겨 부르던 황성의 예토 남인수 씨의 등장입니다. 황성예토의 반생 월생만 고요해 진달래 바람결에 말 걸어 오는 흔들려 핀다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합니다. 산고곡심이죠. 이 신라 서라벌에서는 가장 우뚝하게 솟아 보이는 산이 바로 남쪽에 있는 고위산입니다. 높을 꽃자 벼슬 위자 494고지쯤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남쪽에는 또 높을 꽃자 고사라고도 하고 하늘천자 철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지금의 내남면 법당골 쪽으로 들어가서 한 200m쯤 가면 그 길이 갈리는데 열반골이라고 하는 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600m쯤 올라가면 거기 철룡사 터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펑퍼짐하게 넓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조그만 저수지도 있고, 거기서 한 90m쯤 더 올라가면 이제 고위산의 정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만토론집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철룡사와 관련해서 이제 서라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언을 해서 흘러내리는 객수가 두 개가 있고, 철령사에서 발언을 해서 객수와는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흐르는 역수가 있었다. 하나가 있었다. 이 세 개의 어떤 냇물이 가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홍수라든가 지진이라 이런 재앙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 철룡사는 아마 무너져 망할 것이다. 그런 이제 전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 역수는 당시는 상공유사는 이제 마등어촌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삼마자 있잖아요. 마이태자 때 삼마자에다 같을 등자에 까마귀 호자, 마을촌자. 지금의 이제 내남 쪽에 아마 갈곡마을이라고 해요. 이제 칡갈자인데, 이 칡갈자하고 삼마자하고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칡갈의 칡이 이제 옛날에 실이었어요. 칠실. 이제 유기음 치읓이 발달하기 전에는 지읒이고 그 전에는 시읒이었잖아요. 그러면 마등호의 마는 뭡니까? 삼마잖아요. 삼실, 삼배. 배실로, 삼실로 이렇게 옷감도 짜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줄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참 그게 그냥 전혀 무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토론 사만집에 전해오는 것은 신라 30대 문무왕이죠. 그때의 중국의 사신이었던 악bun기가
와서 이 남산의 이 고위산이죠. 여기에 올라가서 천룡사를 보고서 이 천룡사를 잘 유지 관리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천룡사가 무너져서 없어지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이제 마을 내지는 그 서라벌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얘기로 들어보면은 거기에 한 신도 중에 그것은 이제 상무는 단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박달나무 단자 뛰어넘을 월자죠. 얘는 산스크리트 말 탄나바티에서 이제 비롯한 것인데 탄나바티가 탄나발조로 됐다가 중국으로 오면서 그랬다가 이제 탄나의 탄이 우리말로는 이제 유기음이 없으니까 단으로 넣히고 발조의 비읍이 약화되니까 왈조, 월조, 월 그래서 단월 이게 신도라는 말이죠. 아주 유력한 인품이 덕망이 높은 그런 신도가 있었는데 딸이 둘이 있었다. 그래서 한 딸은 천녀고 다른 딸은 용녀다. 그래서 이제 천룡사라고 하는 절을 세워서 두 딸의 행복을 빌었다.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하게 이제 왜 그런지 정말 이제 신라 말로 오면서 그게 이제 폐사가 돼 버렸단 말이죠. 참 그 뒤에 이제 고려 때 정종 무렵에 이 수문화 시중을 지냈던 이제 최재환 선생이 다시 그 절을 이제 이렇게 중수를 해서 세워가지고 그 안에다가 석가만일 도량이라고 해서 만일 동안 약 30년 동안을 갖다가 나라의 평안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임금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그 절을 세웠다. 그렇게 이제 다시 그 절을 세우면서 거기다 이제 발원문이랄까 하나의 어떤 경위를 적는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기원을 어떤 소망을 그렇게 적어서 했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고위산에 관해서 한번 고허산성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천룡사터가 앞으로 약 한 1km 남짓 1980년에 이제 박기수 선생이 발견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다 이제 알려가지고 확인을 했다는데 고허산성터가 나왔습니다. 본대는 한 3km 이상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고허산하고 고위산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고허산의 허는 언덕 허자입니다. 높은 언덕, 높은 산이라는 얘기죠. 그 서라벌에서는 이제 제일 높은 산이 이제 고위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고허산이 소리 히읗이 바뀌어가지고 약화돼서 탈락되면서 고허산이 됐다가 고허산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의미를 더욱 이제 제일 높고 하니까 고위산으로 아마 이렇게 적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시조 협거세 삼국유사죠. 신라시조 협거세 부분에 보면 육촌이 나오잖아요. 육부촌.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돌산 고허촌이라. 그때 고허촌의 허가 이 고허산성의 이제 언덕 허자입니다. 높은 언덕, 상당히 높은 이제 산이다. 그 산성을 만들고 서라벌의 남서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갖다가 방비하기 위해서 산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고허촌이라는 데는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 부족장이 누구라고요? 이제 소벌도리공이라고 깰 소자 칠벌자 소벌도리공이었고 정씨의 시조가 됐다. 근데 그들이 사는 그 부족 그 마을을 사량부라고 했어요. 모래사자 그다음에 이제 대들보양이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상륙여사에는 양을 도탁이라고 읽어라. 그러니까 사도 사탁이라고 읽었다. 그리고 또 남산부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 남산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마등호가 있고 구량벌. 이 구량벌은 지금은 아마 울산의 두서면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화벌이 그 아래까지 이제 관할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도북이 있고 뭐 그런 이제 지역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산 고천 정씨들이 주로 집성해서 살던 사량부의 그런 어떤 말하자면 그 터전이 바로 이제 고천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설화벌의 남서쪽에 쳐들어오는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산성이 바로 고산성이고, 그래서 고산에서 말소리가 바뀌어가지고 고산이 됐다가 고이산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최재한 얘기 나왔잖아요. 최재한 선생이 이제 고려 정종 때 없어진 그 천령사를 이제 새로 이렇게 또 중수를 해서 발원문을 했다는데, 그러면 최재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증조부 최은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신라 제55대 경혜왕 때 견훤이 쳐들어왔잖아요. 견훤의 난리라고도 하는데 견훤의 난이죠. 그래서 경혜왕도 죽고 그의 왕비는 능욕을 당해서 죽고 많은 그 대신들의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때 이런 최은암 이제 그 최재한 공의 증조부도 그때 이제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바로 전에 죽기 전에 또 이제 최은암 공과 그의 부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생사 관음전에 가서 빌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제 최승로요. 뒤에 이제 고려 때 들어와서 이제 문화시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인도 죽고 난리는 나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그 관음전 어디 적당한 데다 놓고 그냥 나갔어요. 견훤이 물러가고 난 뒤에 한 보름 뒤라고 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 애가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보름 동안. 뭐 전에 오기는 관음보살이 먹여서 살려줬다. 그래서 그 최승로가 또 이제 대를 잇고 다시 최숙을 낳아서 또 대를 잇고 그 뒤에 최재한이 이제 이어졌다. 그 최재한은 참 대단한 학자이면서 사대부였습니다. 이제 수문화 시중에는 종일품 아주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총리쯤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이랄까, 가훈이랄까 그런 것이 바로 훈효십조거든요. 국가를 경영하는데 이걸 참고해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난세통에. 그러던 것을 이 최재한 선생이
최항이라고 하는 그 집안 뭐 어른이겠죠. 거기 가서 그 자료를 찾고 찾아서 그 훈요 10조를 다시 복원을 해서 국가에다 이렇게 참 소장을 하게 하는 그런 공신이죠.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벼슬도 올라가고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유념할 것은 정말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뭔가 국태민안과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빌었던 그런 정신을 현대 와서는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홍익의 정신을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